안녕하세요. 더 서울연세 심장혈관흉부외과 의원의 황유화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방법에 해당하는 하지정맥류의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도대체 왜 현재는 이 수술적 방법을 더 이상 제1 치료 방법으로 권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정맥류라는 병은 다리에서 사용하고 난 정맥 혈류가 심장을 향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리 정맥 혈관 안에 있는 판막의 고장으로 인해서 위에서 아래로 거꾸로 역류하는 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병의 진행으로 인하여 혈관이 구불구불 밖으로 돌출되는 상태로 병이 진행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하지정맥류라는 병의 치료는 고장난 혈관을 통해서 거꾸로 흐르는 혈액을 차단시키는 것에 해당하고요. 이 혈액을 차단시키는 방법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거나 혹은 혈관 안을 흐르는 혈액을 차단시키는 폐쇄술적인 시술 치료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수술적 제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는 모든 환자에서 다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고장이 난 혈관의 위치, 크기, 상태에 따라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밖으로 우둘투둘 튀어나와 있는 혈관을 제거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거나 대복제 정맥이나 소복제 정맥과 같이 큰 혈관의 고장이 있을 때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하지정맥류의 과거 치료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거 치료 방법에 해당하는 발거술, 결찰술은 혈관을 묶는 방법, 결찰술, 그리고 혈관을 아예 빼내서 없애는 방법, 발거술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과거 수십 년간 표준 치료 방법으로 시행되었던 방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수술들은 큰 절개가 필요하고 또 수술 시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전신마취나 척추마취가 반드시 필요한 치료 방법에 해당합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환자의 다리에 하지정맥류가 확인된 부위를 표시를 하게 되고요. 고장난 기시부의 혈관을 묶고 고장이 확인된 복제정맥과 하지혈관을 분리를 해서 결찰을 하는 것이 결찰술에 해당하고요. 남은 부분에 있는 혈관을 스트리퍼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을 해서 다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발거술에 해당합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고장이 확인이 된 혈관 안에 스트리퍼라고 하는 기구를 넣은 다음에 힘으로 고장난 정맥을 바깥쪽으로 당겨서 제거하는 방법이 하지정맥류 발거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혈관과의 관계를 봐야 되고 중요한 혈관에 손상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타구니 주변에 큰 절개가 반드시 필요하고 혈관을 잡아서 밖으로 뜯어서 없애는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변으로 흐르는 혈관의 출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로 인하여 멍이 생기고 해당 치료 부위의 통증이 다른 치료 방법에 비해서 매우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통증이 많이 남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회복하시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요. 치료한 당일날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시 그 주변으로 있는 작은 신경들이 함께 손상이 되는 경우에 감각 저하 등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전신마취나 척추마취 등의 마취가 반드시 필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환자 그리고 기저질환이 많은 환자에서는 치료를 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거술 후에 환자분의 상태를 보면 통증, 피하출혈, 혈종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볍게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피부 바깥으로 미세하게 멍만 드는 경우들도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아주 심하게 혈종이 남는 경우에는 심각한 멍과 피부의 염증 그리고 괴사 등의 이제 2차적인 합병증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문제인 이 방법이 새로운 방법으로 대체된 데에는 수술 후 장기 성적이 좋지 않다는 점이 그 특별한 이유입니다.
수술 후에 재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가 많이 치료를 하는 대복제 정맥의 경우 대복제 정맥의 기시부에는 주변으로 연결되어 있는 많은 가지 혈관들이 위치하는데 이러한 혈관들 중 한두 개라도 남겨놓는 경우에는 그 혈관기를 통해서 혈류가 다시 재개통되어 불완전한 결찰이 일어난 경우에는 재발을 짧은 시간 내에 혹은 일시적 시간이 흐른 후에 재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혈관을 스트리퍼라는 기구를 통해서 밖으로 끄집어내게 되는데요. 이때 혈관 옆으로 연결되어 있던 작은 혈관들을 통해서 신생 혈관들이 비교적 쉽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또 단점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발률이 이 치료는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혈관 안에 직접적으로 혈관을 폐쇄시키는 방법에 해당하고요. 앞선 영상에서 이들 치료 방법을 하나씩 설명을 드렸습니다.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용을 해서 열을 이용하여 혈관 내부를 폐쇄시키는 혈관 폐쇄술, 생체 접착제를 이용을 해서 혈류를 막아버리는 혈관 폐쇄술, 그리고 기계적으로 혈관 내에 손상을 주면서 화학적 약물을 넣어서 치료하는 모카라고 불리는 혈관 폐쇄술 등이 현재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는 치료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치료는 과거 치료 방법인 발거술, 결찰술과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보면 절개가 거의 없고 통증이 적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당일 보행과 기가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발거술과 결찰술에 비하여 극히 떨어진다는 점, 국소 마취만으로도 이러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인 성적으로 봤을 때의 재발률 자체가 과거의 수술적 방법보다 훨씬 더 폐쇄율이 높다라는 장점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물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 등의 국제적인 하지정맥류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선생님들의 모임에서 생긴 가이드라인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1차 치료 방법으로 혈관 안에 열을 이용한 혈관 폐쇄술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과거의 치료 방법이었던 발거술은 대안적인 치료로 고려할 수 있다라고 치료 방법의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치료 방법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수술적 방법에서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의 첫 번째 옵션이 변화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혈관이 너무 구불구불해서 이런 카테터나 레이저, 고주파 등의 관이 진입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치료를 부분 잘못해놔서 재발을 해서 부분 남아있는 부위에 혈관의 제거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경우, 직경이 너무 큰 정맥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수술적 치료 방법만 보험적인 치료 방법으로 선택하여 보험적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로 열치료나 혈관 내 폐쇄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다른 대안적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발거술과 결찰술과 비교해서 더 안전하고 회복이 빠르며 장기적인 효과가 더 좋은 치료 방법이 등장함으로써 현재의 하지정맥류의 표준 1차 치료는 혈관 내 치료에 해당하는 시술적 치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환자분의 치료를 선택함에 있어서 혈관의 고장난 상태, 그리고 위치, 그리고 혈관의 크기 등을 고려해서 환자분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재발 없이 나의 다리 혈관의 치료를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고 증상이 생겨서 하지정맥류 치료를 고려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환자분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함께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하지정맥류 전문센터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서울연세 심장혈관흉부외과 의원의 황유화 원장이었습니다.